안녕하세요. 반려견 행동심리 전문가 고민성입니다. 저는 독티처 고쌤을 맡고 있고요. 유튜브로서도 이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헤이패치에서도 이렇게 교육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. 중성화를 했는데 이제 마운팅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. 우선은 이제 중성화를 한 나이가 너무 좀 늦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마운팅을 또 할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를 뭐 했다고 당장 그 행동이 멈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 그 마운팅이라는 행동을 진정시켜야 돼요. 보통 이제 마운팅이 엄청 흥분돼도 마운팅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막 하지마, 안 돼, 이러면은 더 긴장이나 흥분감이 높아져서 더 마운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마운팅에 좀 천천히 대처했으면 좋겠어요. 마운팅 할 때 올라타잖아요. 그때 그냥 천천히 내려서 슬쩍 이제 손을 내리면 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보호자께서 그 자리에 천천히 일어나서 사라져 줘도 좋아요. 또 이 마운팅이라는 게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. 아이들의 이제 표현이거든요. 그냥 장난삼아 툭 이렇게 미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냥 장난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마운팅을 적당히 뭐 다른 친구들에게 한두 번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반려견이 나타났을 때 그냥 마운팅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서열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냥 그런 놀이 방식이니까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막 성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, 너무 과하다 이러면은 스트레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또 풀어줘야 돼요. 그러려면은 왜 얘가 마운팅을 하는지 전에 있는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서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반려견들은 이 보호 본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은 항상 눈앞에서 보고 싶어 할 수 있고, 또 보호자님께서 어쨌든 뭐 화장실을 갈 때 그 전에는 뭐 반려견과 함께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화장실로 이동해서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보호 본능 때문에 앞에서 지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. 특히 반려견들이 물을 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물을 더더욱 싫어하면은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목욕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화장실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호자님이 화장실로 가니까 또 물에서부터 또 지켜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반려견들이 이제 화장실을 보호자님이 가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 할 수도 있어요. 반려견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또 같이 따라가는 이유는 항상 보호자님을 눈앞에서 보고 싶어서예요.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근무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휴식을 취할 때나 아니면은 쉬고 있을 때 함께 있다가 보호자님 자리를 떠나버리면은 반려견들은 이제 보호자님 계속 보고 싶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놓치기 싫어서 앞에서 기다릴 수 있죠. 그런데 이게 분리불안이 또 심한 아이들은 꼭 화장실 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거실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방을 간다든지 그냥 보호자님 이동하는 내내 그 동선을 따라다니죠. 네. 그렇게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뭐 제가 말한 것 중에 분리불안만 해소를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는 다 긍정적인 의미일 것 같아요. 그거는 질문에 이미 답이 있어요. 안아달라고 뛰는데 그러면 안 안아주면 되거든요. 근데 3번 뛰면 안아주고 5번 뛰면 안아주고 10번 뛰면 안아주잖아요. 뛰면 안아준다, 이게 이꼬르가 되잖아요. 연결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뛰면은 절대 안아주지 말아야죠. 왜냐면 뛰면은 우리나라의 이 소형견들, 특히 슬개골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뛰게 하면은 이 슬개골 건강에 상당히 안 좋아요.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보호자님께서도 계속 아이가 뛰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안아주니까 그 한 번을 못 참아서 오히려 그 뛰는 건 강화가 되고, 그러면 이제 보통은 슬개골 걱정 때문에 뛰는데 안아주면은 뛰는데 이렇게 안아달라고 한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러면은 그런 걱정을 좀 잠시 접어두고, 슬개골 얘네가 뛰어가지고 슬개골이 좀 안 좋아질까봐 이런 걱정을 접어두고 잠시 무시해주세요. 그리고 안아달라고 할 때 뛸 때 안아주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그런 평소 생활에서 안아줬으면 좋겠어요. 굳이 내 자신의 반려견 내 자신의 몸을
희생할 때 그때 안아주니까 아이들이 희생을 하는 거겠죠. 우선 반려견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견이 핥아줘요. 계속. 그러면서 거기서 애정도 느끼고 또 청결을 위해서도 또 핥음을 받으니까 반려견들이 이렇게 성견이 되어서도 청결을 위해서 핥기도 하고 아니면은 보호자한테 또 애정 표현으로도 핥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거든요.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핥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핥는 거는 각각의 원인을 보호자님께서 파악을 해야 돼요. 뭐 예를 들면 미용을 하면 핥아. 그렇다면은 미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미용사회화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애정 결핍이야. 그래가지고 계속 보호자를 핥아.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호자님께서는 좀 더 건강한 애정을 줘야 돼요. 애정만 준다라고 해서 반려견의 애정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 애정에는 반려견의 산책도 있을 거고 훈련도 있을 거예요. 수많은 애정을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스킨십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또 그에 대한 훈련법도 너무 다양해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핥는 거에서 필요한 거는 보호자님 그 핥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. 강아지 배변 교육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실제로 강아지 방문 훈련을 할 때 보호자님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. 그러면은 이번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풀릴 것 같아요. 보호자님들 보통 강아지 배변 훈련을 보호자님 시간 날 때 해요. 아니면 TV를 보고 즉시 따라 한다던가. 근데 사실 사람도 생리현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 않잖아요. 보호자님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. 반려견의 이 배변 욕구가 가장 높을 때 그때 배변 훈련을 하는 거예요. 만약에 보호자님 시간이 그때 난다면. 그래서 우선은 잠자고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잠자기 전에 또는 반려견이 밥을 먹거나 물을 먹고 3-40분 후. 마지막 방법은 반려견이 가장 흥분됐을 때. 보통 보호자님이 아마 퇴근을 할 때 거의 한 20분 안으로 봐요. 너무 좋으니까. 한 보호자님 한 손 닦으러 간 사이에 봐놓던가. 예를 들면 뭐 어머님이 음식을 할 때 그때 다른 한 분은 배변 훈련을 한다든지 이러면 효과는 직방입니다. 너무 쉽잖아요. 사실 이거를 알았을 때는. 몰랐을 때가 어려운 거죠. 알아들어요.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다리잖아요. 제 반려견의 이름이. 그러니까 다리가 굳이 다리라는 이름 때문에 얘가 이름을 알아서 저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. 그 이름에 대한 그 신호에 대한 그 음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오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인터넷이나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댓글에 이름을 부르면 안 온다 라는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거예요. 이름으로 다리 너 일로 와. 다리 이러면 누가 와요?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하면 자연스럽게 안 온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다리라는 이름 말고 병원? 이래도 병원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크다라고 하면 오게 돼 있어요. 뭐 그 신호에 대해서 간식을 받아본 경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신호에 산책도 나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. 좀 처음 보는 일에서 많이 갸우뚱을 하죠. 처음 보는 일인데 내가 좀 관심 가는 일,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. 그래서 보통 이제 왜 집중을 하냐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보호자를 지켜야 되나?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. 그동안 뭐 예를 들면은 초인종이 울리면 짖어야지 이런 딱 답이 있었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? 좀 애매할 때 이런 갸우뚱을 하고 또 집중할 때도 이렇게 갸우뚱 거릴 수 있습니다. 잘 사는 반려인의 비결은 헤이펫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